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연결된 쇼핑몰인 카르젤 두 루브르에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 갤럭시 워치 7과 워치 7 울트라, 갤럭시 버즈 3와 버즈 3 프로, 갤럭시 링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이번 파리 언팩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리 언팩에서 공개되는 제품 중에 갤럭시 Z 플립 6는 변화를 가장 체감하기 힘든 스마트폰입니다. Z 플립 5에서 완성되었다고 평가받은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무게나 두께 등 외형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색상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블루, 민트, 실버, 옐로우 4종이 기본 색상으로 나오는데 파스텔 톤으로 새로운 느낌의 색상들은 아닙니다.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프레임까지 깔맞춤해서 나오는 색상은 제법 잘 빠졌습니다. 내부 하드웨어는 스냅드래곤 8 젠3 AP와 4000mAh 배터리 용량이 눈에 띄는 변화 포인트고, 12기가 램 벤치마크 결과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램 용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Z 플립 5와 비교해서 Z 플립 6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공통으로 12기가 램을 탑재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AI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눈길을 끌만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다만 갤럭시 S24가 국내는 8기가 모델만 나오고 중국 모델 한정으로 12기가 램 옵션이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12기가 램이 일부 국가의 한정 옵션으로만 나올지도 모릅니다. 갤럭시 Z 플립 6에서는 전작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동안 원가 절감의 핵심 대상이었던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망원 렌즈가 없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메인 광학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S24나 Z 폴드 6와 동급으로 맞춥니다. 앞에서 Z 플립 6가 Z 플립 5와 비교해서 외형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접었을 때 두께가 15.1mm에서 14.9mm로 0.2mm가 줄어듭니다. 두 스마트폰을 한 곳에 놓고 비교해도 체감하기 힘든 차이지만 두께가 조금이라도 얇아지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2019년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Z 폴드 5까지 폴드를 메인폰으로 쭉 사용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파리 언팩에서 갤럭시 Z 폴드 6를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폴더블 폰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S 시리즈를 통해서 선보였기 때문에 AI 폴더블 폰이라는 변화가 신선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사용성 면에서 기능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와 두께가 줄어드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지난 수년간 폴드를 리뷰할 때마다 묵직한 무게감은 다른 장점이 더 크니까 포기하는 것이지 적응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6는 무게가 239g으로 전작 대비 14g이 줄어들고 두께가 접었을 때 13.4mm에서 12.1mm로 펼쳤을 때 6.1mm에서 5.6mm로 얇아집니다. 절대적으로 여전히 묵직함이 느껴지는 무게지만 폴드가 걸어온 길을 보면 Z 폴드2가 282g으로 최대치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게가 감소하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갤럭시 Z 폴드 6가 펼쳤을 때 7.6인치 화면을 사용하니까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무게가 제법 괜찮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갤럭시 Z 폴드 6의 색상은 실버, 핑크, 네이비 세 가지가 기본 색상으로 파스텔 톤의 핑크가 눈에 띕니다. 폴드는 그동안 다소 묵직하면서 자분한 느낌이 나는 색상 위주였는데 핑크는 소비자 타겟을 늘려보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Z 플립 6와 Z 폴드 6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서 7월 19일에 사전 개통이 시작되고 공식 출시일은 7월 24일입니다. 제품 체험은 언팩 이후 7월 11일 또는 12일부터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할 제품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워치 7 시리즈는 전작에서 기본과 클래식으로 나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본과 울트라가 나옵니다. 갤럭시 워치 7은 갤럭시 워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대로 둥근 화면을 기본으로 40mm와 44mm 두 가지가 있고 47mm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는 둥근 화면은 똑같지만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색상은 갤럭시 워치 7이 실버, 다크그린, 크림인데 오렌지색과 연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갤럭시 워치 7 울트라 역시 색상이 세 가지로 오렌지, 실버, 다크그레이가 있는데 오렌지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에요. 영상을 만든다고 사진을 계속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과 색상이 나쁘지 않고 눈에 띄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제법 마음에 듭니다. 갤럭시 워치 7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은 이번에는 혈당 측정 기능이 들어갈 것인가인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혈당 측정 기능이 지금도 기술적으로 넣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삼성 내부적으로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안 넣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혈당 측정 기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마구 쏟아지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AI 분석 이전에 측정된 원데이터의 신뢰도가 의료기기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라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혈당 측정 기능은 2025년에 갤럭시 워치 8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갤럭시 8위 언팩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와 함께 무선 이어폰도 공개됩니다. 오픈형인 갤럭시 버즈 3와 커널형인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나오거든요. 유출된 사진에서 에어팟 향기가 물씬 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갤럭시 버즈 3와 버즈 3 프로는 모두 화이트와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알려져 있는데,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오렌지색과 열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넣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화이트와 실버 모두 이어폰 뒤쪽으로 검은색 줄이 들어간 것이 포인트라면 포인트고, 화이트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모습이라면 실버는 상대적으로 색다른 느낌이 조금 납니다. 오픈형인 갤럭시 버즈 3와 다르게 커널형인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실리콘 이어팁이 달려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모드 등을 지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오픈형과 커널형 이어폰을 동시에 출시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제품은 갤럭시 링입니다. MWC2024를 통해서 외부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도의 발표입니다. 갤럭시 링은 골드,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에 미국 기준 5호부터 13호까지 9가지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 로즈 골드 색상이 추가될 것이라는 루머 등 색상의 크기의 종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참고로 미국 기준 5호는 한국 기준 9호, 미국 13호는 한국 29호 정도입니다. 갤럭시 링은 심박수 센서, 혈중산소 포화 센서 등이 탑재되었으며 배터리 용량 크기에 따라서 14.5mAh에서 21.5mAh까지, 무게 역시 크기에 따라서 2.3g에서 2.9g까지입니다. 무게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8위 언팩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인데, 이 부분은 제품이 공식 출시되고 나면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파리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열리는 갤럭시 8위 언팩을 통해서 등장하는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 갤럭시 워치 7과 워치 7 울트라, 갤럭시 버즈 3와 버즈 3 프로, 달러시 링을 미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해외 달러 기준으로 Z 폴드 6가 1899달러부터, Z 플립 6가 1099달러부터고 갤럭시 워치 7은 299달러, 워치 7 울트라가 699달러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3는 149달러, 버즈 3 프로는 229달러, 갤럭시 링은 299에서 349달러입니다. 이번에 파리언팩에서 공개되는 제품들은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사용해보고 따끈따끈한 리뷰로 우리 꿀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